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제일 큰 핵심은 종목이나 섹터에 더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하나의 장애물을 넘었을 뿐이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자, 우리 또 대통령 선거,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이슈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백신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죠. 어제 우리 시간 장 끝나고 나서 화이자 백신이 90% 이상의 성공률을 달성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제 유럽장이 5%대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출발은 좋았습니다. 지금 다우 같은 경우가 장중 고점이 5.7%대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근데 이제 장 막판에 쭉 밀려 내려가면서 2.6%대로 하락막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1.5%대 급락세로 마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뭐 어째서 이런 상황이 나타났느냐라는 부분인데, 또 괜히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약간 설레발이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피험자 숫자가 94명의 데이터밖에 안 되고, 숫자도 너무 작거니와 그 다음에 아직 세부 항목이 밝혀지지 않았다,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가지 세부 항목이 발견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백신이 나온다 이 소식에 인해서 이제 언택트 종목들이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이제 결국에는 완전히 뭐 양극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직전에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해서 트럼프 수혜주냐 바이든 수혜주냐, 이걸로 이제 시장의 수급이 완전히 양분이 된다거나, 또는 그거 끝나자마자 코로나와 관련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언택트냐 아니면 컨택트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 지수보다 오히려 종목이나 섹터에 더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자 백신에 관련해 가지고 나온 소식들,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들을 이제부터 좀 봐야 되겠죠. 그걸 좀 보면은 화이자 코로나 백신 시기상조다, 이렇게 뭐 FDA에서 긴급 승인은 글쎄, 이렇게 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급락으로 돌아섰다라는 내용의 기사죠. 화이자하고 독일 바이오엔테크하고 이제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이 효과가 90% 이상이다, 이런 결과가 발표됐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하루도 안 돼서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르다라는 신중론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장애물을 넘었을 뿐이다, 아직까지 여러 난관이 남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FDA의 긴급 승인을 신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조다 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94명을 분석을 했다라는 것도 이제 신뢰도에 약간 이제 의문이 간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차라리 이 뉴스가 크게 나오질 않았으면 시장이 아예 급등 출발도 안 했을 거고, 그러면 급등 출발해가지고 때려 맞는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이런 상황이 발생돼 버렸다. 뭐 일단 주식시장이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여러분들 익사이팅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런 뉴스 플루에 우리가 잘 판단하고 잘 액션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참 주식시장에서는 돈 벌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백신 화이자께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됐냐면, 일단은 뭐 된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영하 70도에서 단 5일만 보관이 가능하니까 상당히 이게 치명적인 단점 아니냐라는 또 의구심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 유통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일단 안정성도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다라는 부분. 화이자 백신 소식 때문에 유럽하고 미국장이 일단은 급등 출발을 했는데 기대감이 딱 반영은 됐는데 대량 생산에서 유통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시험의 사례 숫자를 주목해야 되는데 참여자 43,500명인데 아직까지 94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발표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그겁니다. 일단 그래도 기대한 효과는 60%에서 70%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90% 이상이었다는 게 어디냐 라는 게 또 이제 반대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효과의 질과 안정성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취약한 노인층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후보물질 감염증이 중증으로 발전한 것을 얼마나 막았는지, 이런 뭐 부작용은 없었는지, 또 안정성에 관련된 데이터는 있는지, 뭐 이런 게 지금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다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생산, 보관, 운송에 필요한 조건을 맞출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의문점이 좀 제기가 됐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서 보면 얘네들은 영하 70도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고, 모더나도 얼마 전에 나온 모더나 같은 경우도 영하 20도를 유지해야 된다. 영하 70도에서 버틸 수 있는 것도 5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전 세계에 뿌릴 수 있겠느냐 과연 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화이자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볼까요? 이런 이야기 보는 것도 좀 재밌지 않습니까? 보면 화이자는 백신 전 세계 어디든 3일 내에 전달이 가능하다 라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역대급 물류 작전을 준비 중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물류 작전이 있느냐라고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것들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올해는 최대 1억 회분을 납품할 수 있고, 내년에는 13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게 가능한가 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백신 공급 작전인데 FDA 승인을 얻는 즉시 전 세계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화이자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어떻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화이자는 칼라마주, 그리고 벨기에 푸어스 물류센터를 미국하고 글로벌 물류 중심으로 잡고, 미국 위스콘신주 플레전트 플레리와 독일 카르스무 물류센터가 이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매일 수십 대의 화물기와 수백 대의 트럭을 동원해서 백신을 실어나를 계획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축구장 같은데 큰 데다가 그걸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 미시건주 칼라마주의 축구장 크기의 면적의 용지에다가 350대의 대형 냉장고를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수백만 회분의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할 준비를 여기서 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운동장 크기만한 데에다가 350대의 냉동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백 대의 트럭,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자, 백신 개발과 유통 네트워크 구축에 20억 달러, 2조 26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운송 중에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 컨테이너를 직접 제작했다. 그리고 GPS를 달아가지고, 위치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여행 가방 크기의 컨테이너에 드라이아이스로 채워져서 1000에서 5000회분 분량을 초저온 상태로 최대 10일간 보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상 저온 환경에 필요한 물품 운송할 때 사용하는 대형 온도 조절 컨테이너가 필요치 않게 돼서 화물기나 트럭이 대기할 필요 없이 더욱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운송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매일 24대의 트럭을 동원해 760만 회분을 공항으로 실어 나를 계획. 그리고 화물기는 페덱스, UPS, DHL 등과 협력해서 매일 평균 20대가 동원된다. 또한 도매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백신센터로 운송해서 창고에 백신이 저장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간은 평균 3일이 걸릴 것이다 라고 화이자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화이자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확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 그게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어요.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 효과 90% 놀랍다, 모더나도 기대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언급을 한 걸 보면 이제 또 화이자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추가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제일 큰 핵심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이자의 백신이 실제로 와 이거 되겠구나 싶은 분위기의 형성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컨택트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 주요 컨택트로는 그동안 코로나 피해를 봤던 피해 업종을 보시면 됩니다. 항공이나 여행, 레저 이쪽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화이자도 사실은 단기적으로 나오긴 너무 힘들다 라는, 또는 이제 아무래도 임상 결과를 좀 더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언택트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월 달은 시장 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다면요, 지금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과 관련해서 그린 뉴딜을 봐야 되지만, 또 한쪽 면에서는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컨텐트냐 언택트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과적으로 화이자 백신이 지금 도마 위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언택트를 매수를 하느냐 컨택트를 매수를 하느냐를 며칠 내로, 또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내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전략을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해야 된다. 단순히 현금을 만들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종목을 하나 또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또 무료 카톡방에. 예. 그것도 하나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오늘 오후장에 설명해드린 종목인데, 차트 관심주. 자, 차트 관심주를 하나 설명을 카톡방에서도 해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 유튜브 보실 때 화면으로 보시면 좀 더 편하시겠죠? 자, 오늘 이제 추천주는 그냥 차트 관심주인데요. 보시면 거래량이 없잖아요. 예,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 9월 달에 최초로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대량 거래량이 발생됐다. 누군가가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여기서 쭉 떨어져요. 예. 쭉 떨어지고 나서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죠. 자, 그래서 끌어올린 세력은 있는데 빠져나가진 않고 있다. 이 끌어올린 세력이. 그러더니 9월 말에 다시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 매수가 들어왔는데 마찬가지로 고점 찍고 쭉 떨어지는데도 중요한 건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주가가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거래량이 죽어 있다가 이때 상한가를 한번 만들어 버립니다. 예. 거래량이 대박 터지면서. 자, 그리고 하루 음봉 나올 때는 또 거래량 죽었다가 다시 한번 재차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자, 이때도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이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리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거래량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 예. 라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세력들이 들어온 다음에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현상으로 차트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을 제기해야 돼요. 뭐냐면, 자, 마지막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된 날이 있죠. 이날. 자, 이날은 주가가 급등도 나오고 급락도 나왔어요. 두 개 다 진행이 됐어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이 됐는데. 근데 만약에 주가가 급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발생이 된 거면 매수 거래량이잖아요. 매수가 들어왔는데 빠져나가지 않은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올라갈 땐 거래량 없고 주가가 오히려 고점 찍고 떨어질 때, 급락이 나올 때 거래량이 발생된 거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의 세력들, 이때 들어왔던 세력들 지금 다 끌어올렸죠? 매집 한번 하고 여기서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차익 실현하고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날이 10월 28일이었는데요 10월 28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건데요, 10월 28일 날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된 건 주가를 끌어올릴 때였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 거래량 발생된 건 주가 양봉일 때, 그리고 고점 찍고 주가가 쭉 빠졌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급락이 나왔는데, 이 급락이 나올 때 보면 거래량이 확 죽어 있어요. 예. 이 얘기는 이날도 결과적으로는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예, 이날도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오히려 매수를 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먹은 날이 아니라 이날도 오히려 주가를 급등을 만들고 매수가 들어왔다가 오히려 물려버린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네 지금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죠. 네, 이런 상태에서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살짝이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주가를 세력들이 다시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작다. 예, 정답은 당연히 끌어올리겠죠. 예, 본인들이 지금 2,700원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팔았고 오히려 사기만 하고 끝냈다라는 거고, 아직까지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면 다시 한번 들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차트 관심주로 알려드렸는데요. 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일단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라이브 방송이 있는 날인데, 내일은 라이브 방송 좀 일찍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또 선물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